지금 현대기아 봉고 포터 또는 다른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 제가 현대기아의 포터 봉고 EV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일단은 이 현대기아의 봉고하고 포터가, 저는 사실 얘네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려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차고, 생업으로 매일 뛰는 차고, 주행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모든 급속 충전기에 이 차들이 몰려서 다른 전기차 오너들이,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데, 국도 같은 데서 다른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기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제조사가 차를 만들고 판매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시장의 어떤 균형과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차를 판매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자체가 굉장히 급조된 티가 나잖아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엔진이 있어야지 할 때에 모터만 놓고 바로 그냥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쓴 걸 보면 뭔가 급조한 티가 나는데, 그게 뭐냐? 현대 봉고 포터하고 기아 봉고가 많이 팔리는데 한 달에 막 9,000대 만 대씩 팔려버리잖아요. 만 대 이상도 팔리고. 디젤이에요. 근데 얘네가 쓰는 디젤 엔진이 친환경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디젤 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생기는 탄소 배출에 관련된 문제로 대당 판매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이 꽤 많이 나왔을 것으로 제가 예상한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는 자기네가 독점이야. 그리고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봉고까지 합치면은 15,000대, 18,000대씩 팔아 제끼는데 완전히 황금 텃밭이란 말이야, 그냥. 근데 이게 배출가스 규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예상입니다, 예상. 내 앞마당에서 내 맘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스타렉스를 포함해서 매해마다 차 가격을 500만원, 600만원씩 올리면서 지들 맘대로 장사를 헤쳐먹은 거예요. 이 차를 갖고 생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쥐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가격을 올려서 어차피 경쟁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됐다, 존나게 팔아먹고 많이 남겨먹겠다는 심보였는지 의심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존나게 차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배출가스 탄소 규제에 따른 얘네들 엔진이 대당 판매 과징 벌금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왜? 판매가 많기 때문에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EV 포터 봉고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터리를 못 넣어. 왜냐면 단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환경부를 찾아가고 국회의원들과 짬짬이가 되지 않고 이런 게 나왔을 리가 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의심이 존나 되죠. 판매 가격을 4천만 원대에 딱 설정해 놓고 정부 보조금을 1,600만 원을 딱 줘. 이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리고 실구매를 2,400만 원 정도 할 수 있게, 실제 내연기관을 사는 것과 비슷한 금액. 그리고 초창기에는 영업용 번호판까지 내줬었어요. 누구나 다 막 사게끔 만든 거야. 왜 누구나 다 빨리 사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가격을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만들었을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왜? 빨리 팔아야 자기네들이 디젤 차를 팔면서 내야 되는 과징금과 탄소 배출에 따른 벌금 등을 엠빵으로 깎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내가 되게 2년 전에 칠판 라이브에서 많이 떠들었던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해서 파니까 영업을 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200km 남짓밖에 못 가니까 충전소마다 들러갖고 이걸 꼽아야 되고, 자기들끼리 이 충전 이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막
다 꽂으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왜 이런 문제점들이 시작이 됐냐 이거지. 결국은 자기네 기업 배불리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든 말든. 근데 이거는 나의 의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야, 그것도 다 사업이야. 그러면 뭐 알바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사업인데, 이게 사업의 노하우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칠판 라이브에서도 어느 정도 떠들다가 만 거. 왜? 나의 어떤 의심과 나의 추측이 100% 맞다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사업 수단이 이렇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21년식인데 지금이 23년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6만 킬로 이상을 주행하는 정말 많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9만 킬로를 주행을 했는데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12만 킬로예요. 3년 이내에 12만 킬로는 파워트레인, 배터리나 BMS 시스템이나 모터의 문제를 무상수리를 해준대. 근데 1년에 6만 타는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출퇴근과 리뷰를 통해서 1년에 5만 킬로를 넘게 타고 있습니다. 하루 출퇴근 거리만 거의 140, 50킬로를 타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일요일만 쉬잖아요. 한 달에 25일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킬로니까 3천, 거의 한 달에 4,000킬로 정도를 출퇴근으로 타는 거예요. 거기다 리뷰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150에서 200킬로를 더 타요. 그러면 이게 800킬로야. 그러면 더하면 한 달에 내가 5,000킬로 가까이를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나도 6만 킬로 정도를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6만 킬로를 운전한 게, 야,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나 같은 사람도 하루 종일 게러지에서 일하면서도 6만 킬로를 타는데, 그렇게 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절연저항 불량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절연저항 불량 판정. 절연저항 불량 판정이 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차에서 떼서 보니까 배터리 팩들이 부풀어 오른 거야. 10개의 셀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5개의 셀이 부풀어 올라서 셀 표면에 절연 코팅이 벗겨져 나가고 냉각수의 워터 자켓 모듈들이 고정 프레임과 브라켓 등에 닿는 누전이 되고 있었고, 방전을 하는 주행 시간이 2시간 경과하면 셀들이 부풀어서 누전 현상이 발생돼서 계속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물렸더니 하이브리드 EV 배터리의 볼테이지 시스템에 폴트가 딱 떴고 POAA 뭐 어쩌고 저쩌고 떴는데 이런 중대한 결함이 뜬 거야. 근데 배터리 팩을 분해해서 보니 배터리 셀을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만이 넘었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차주는 차를 2,400만 원 주고 샀는데 배터리 팩을 통째로 교환하는 비용은 2,291만 원 3천 원이야. 배터리 팩을 통째로 교환하는 비용이. AS가 끝났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2,400 주고 차를 샀는데 수리 비용이 2,30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건 통째를 갈았을 때고 5개의 팩이 부풀어 올라서 5개의 팩을 고칠래도 그래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개당 팩 하나, 셀 하나당 200만 원 가까이씩 나와버리는 거야. 189만 원, 막 193만 원 나와버리는 거야. 최소한으로 고쳐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절연저항의 문제, 배터리 셀이 부풀어 오르는 게 뭐냐? 자,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이온화를 위해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에 따라 충방전을 반복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이 액체가 기화하면서 증발한 기체가 방출이 되는데, 이 증발한 기체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배터리 팩이 외피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삼성 핸드폰, 모토로라 핸드폰 이런 핸드폰, 우리 또 교체용 배터리 썼었죠, 핸드폰에.
잘못 쓰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죠. 배때기가 부르잖아요. 그거 위험하다고 안 쓰잖아. 그거 똑같아요. 구형 핸드폰이 배터리가 뚱뚱해지는 거. 뚱뚱해지는 거. 그래서 원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는 방출 벤트라는 것들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안에서 기와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우리 가솔린 차에 보면 그 캐니스터 같은 거 달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장치가 달려서 방출 벤트를 통해서 기화된 기체가 빠질 수 있도록 배터리 팩을 부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가 들어간대요. 근데 현대 기아의 전기차에는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확인이 저는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배터리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스웰링.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 이거는 옛날 배터리 리튬이온이 처음 나왔을 때 흔히 있었고 최근 5, 6년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3, 4년 이내 들어서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배터리 스월링이라는 게 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21년도에 팔았던 현대 기아의 봉고와 포터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야 20만 킬로 되면 폭탄 터진다.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돌고 있대요. 어차피 13만이 넘으면 보증이 안 돼 또. 난리가 난 거죠. 얘네들이 차를 얼마나 팔았냐. 한 달에 꽤 많이 팔았어요. 조금 팔았을 때 22년에 전기차만 2만 대를 팔았어요. 포터를. 봉고도 15,000대를 팔았어요. 꽤 많이 팔았거든요. 21년대도 15,000대, 10,000대씩 팔았으니까 다 합치면 3만 대, 4만 대, 5만 대 곧 있으면 제가 봤을 때 2023년까지 하면 10만 대 가까이 아마 전기 화물차를 팔았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럴 거냐는 내가 장담 못 하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몇 대가 나온 것으로 보아 배터리 팩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배터리 팩을 공급한 LG나 삼성이나 CAT의 중국 회사의 문제가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배터리 회사들은 배터리에 기본 셀을 주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그거를 다 배열해서 안정화라든가 냉각 장치를 깔고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연기관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셀을 주고 제조회사에서 그걸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냉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BMS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배터리의 충반전, 열관리 모든 것들을 이 BMS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첫째, 과충전 및 과방전 상태가 막 자주 일어났을 때, 쇼트 및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사용 중에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고온 환경에서 방치가 됐을 때, 발열 문제가 생겼을 때 배터리의 스월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제어를 하냐? BMS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냉각과 효율, 방전, 충전 다 BMS 시스템에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전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차를 할 때 BMS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충전 중에 많이 불이 났던 코나 EV도 그렇고 나는 배터리의 문제보다는 BMS 시스템을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또는 배터리의 여유 마진, 충방전에 관련된 배터리의 마진율. 배터리를 100%를 쓰는데 사실은 제조회사들이 120%짜리를 넣어놓고 화면상에서는 100%를 다 쓴다고 하지만 마진율이 남아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근데 현대자동차 초창기 전기차들은 마진율이 별로 없었어. 왜? 주행거리를 많이 가게 해야 경쟁이 되니까 배터리를 거의 끝까지 사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럴 거야. 다 BMS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버터, 컨버터 등등에 들어가는 모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되게 중요한데 나는 이 시스템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 시스템을 똑바로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충방전이 계속되거나 열이 발생하거나 과충전 및 과방전 상태가 되지 않게끔 BMS가 이거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행을 하다 보면 발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600V, 800V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쇼트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 안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액체가 기화하면서 증발하는 기체가 나오는 거를 잘 빼주는 방출 벤트가 잘 작동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나는 이런 문제를 LG나 삼성이나 CATL에서 배터리를 잘못 납품했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조사에 들어간 배터리도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비단 과연 포터와 본고 전기차에서만 생기는 문제일까? 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EV6나 EV9이나 아이오닉5를 잘 만들었으면 그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여기에는 다르게 적용될까요? 그 기술은 똑같이 적용되겠죠. 내가 봤을 때는 걔네도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5나 EV6가 과연 20만 킬로 정도가 됐을 때 그들의 배터리는 안녕하실까? 의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너무 급해요. 그게 정의선 회장의 개인적 성향과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현대자동차라는 그룹이 원래 그딴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급합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차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차를 출시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들, 돌아다니는 전기차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과연 저 전기차들이 몇 년 뒤에 괜찮을까?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나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짜 이 나의 걱정은 현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의 걱정은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이런 문제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제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AS를 빠르게 조치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이 형, 없는 사람 돈 후려치고 뒤통수 까고 그러면 벌 받는 거야. 알았죠 형? 꼭 무상으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